네, 월요일 마켓 인사이트 이번 주 증시 테마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통신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통신주 동향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통신주의 주가를 움직이는 세 가지 축은 바로 실적과 배당 그리고 규제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올해 통신주 흐름과 또 하반기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상반기는 규제 이슈를 소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월 15일 윤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통신사에게 요구하면서 통신업종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발언이 나온 2월 15일경 주가가 하락했다가 현재는 서서히 회복하는 중입니다. 다만 KT는 대표이사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른 두 기업에 비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네요.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주의 핵심은 이렇게 실적과 배당 그리고 규제입니다. 하반기 실적과 배당은 무난하게 좋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6월에 발표된 통신사 경쟁 촉진 규제입니다. 실적부터 그럼 자세히 확인하시죠. 우선 올해 실적은 4년 연속 성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 3,800억가량으로 올해는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인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을 4조 4,800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도 호실적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 3사의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비 8.2%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5G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사들의 주주 친화 정책도 확인해 보시죠. 통신 3사의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은 각각 6.7%, 6.3%, 그리고 6.2%가 예상되면서 고배당이 예상되고요. 또 자사주 매입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올해 안에 지속 가능한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올해 예상되는 자사주 매입 규모는 최소 1,700억가량이 될 예정입니다. KT는 지난 2월부터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4,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과 주주 친화 정책도 원활히 이어지면서 하반기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슈는 바로 규제입니다. 지난 2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과기부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TF를 열고 오는 6월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규제 결과에 따라서 통신업종의 투자 심리가 달라질 겁니다. 결과 발표에 주목할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편과 또 통신사들의 경쟁사를 지원하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 또 중간 요금제 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내용도 논의되고 있는 요금 인하 정책, 마지막으로 신규 통신사, 소위 제4이동 통신사를 출원시키기 위한 28GHz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입니다. 이 규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제의 강도인데요. 6월에 발표된 이 규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주목이 필요합니다. 그럼 통신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 이어서 바로 확인하시죠. 네, 그럼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신한투자증권 김아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통신주가 요즘 코스피 상승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 부진한 이유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통신주가 이제 배당주랑 그다음에 방어주로 인식된 이유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하면서 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IT 분야로 수급 쏠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앞서 브리핑 해주신 대로 사실 아직까지도 그 2월에 윤 대통령이 말했던 규제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6월 말에 이제 통신시장 경쟁 촉진 TF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수를 망설이시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올 상반기는 뭐 성장주 장세인데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통신주는 뭐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6월에 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 TF, 6월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요 관련해서 이 규제 강도에 따라서 하반기 주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TF 결과 발표에서 주목할 내용 4가지로 정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네. 먼저 단통법 개편이랑 폐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단말기 통신법이라 함은 이제 저희가 그 단말기를 살 때 지원을 받잖아요. 그 예.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인 25% 선택 약정 할인을 예. 받는 것을 말하고요. 사실 요게 풀 네임 자체가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편이나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 이용자 간의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뭐 어르신 분들이라던가 어떤 분들이 소위 그 호구라는 말을 호갱이란 하죠. 말 많이 호갱이라고 들었죠. 말하죠. 예.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 소기의 목적은 잘 달성했고 이게 한꺼번에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네, 폐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개편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 단말기 지원금에 현재는 대리점이 약 15% 정도의 추가 지원금을 줄 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30%로 높이는 방향이 언론 보도상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이 경우 이제 통신사들의 마케팅비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자면 계속 네, 두 번째로 이제 알뜰폰 활성화인데요. 최근에 알뜰폰이 굉장히 핫한데 정부는 그 알뜰폰이라는 어찌 보면 뭐 제4 이동통신사까지는 아니지만 통신사들에게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요 친구들을 이제 계속 지원을 해줘서 간접적으로 경쟁을 활성화하려고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런 인프라망을 지원해준다든가 IT망을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도매대가 할인율을 낮추는 방안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폰이라는 게 이제 뭐 기지국이나 망을 투자하지 않고 통신사로부터 망을 이제 빌려서 쓰는 건데 보통은 요금자의 X%를 이제 원가로 하거든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뭐 SK텔레콤이 5 요금제를 판다. 그러면 그거에 약 50% 가격으로 이제 알뜰폰 통신사한테 그 망을 공급하고 알뜰폰 통신사는 여기다 조금 더 붙여서 이제 예. 판매하는 형식인데 요거 망을 그 분배 대가를 낮춰줘서 알뜰폰 요금자가 조금 더 이제 숨통을 틀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방향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가입자 이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무선 매출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비 또 늘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금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요금에 대한 어떤 직접 네. 규제 이것이 뭐 일종의 가격 통제인데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금에 관한 이슈는 제가 저 보고서를 이제 5월 초에 썼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아예 기본료를 낮추자는 거죠. 예.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대신에 최적 요금제 의무라고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월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쓰는지. 예. 근데 정부가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다 잘 알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쓰는지 그래서 최적 요금제를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알프를 낮추는 네, 그런 법안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동안 네. 많이 얘기됐던 게 제4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네. 이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제4 이통사 언론에서는 제4 이통사를 가장 많이 말하고 되게 많이 다뤄지지만 사실 그 앞단에 있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제4 이통사를 모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LG KT 그리고 SK텔레콤이 빼앗긴 그 28GHz라는 초고주파 대역에 예.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대역을 쓴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요걸 신규로 신청한 사업자가 전국망 B2C 사업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제4 이동탄처럼 예. 그 낮은 저주파수 대 대역을 이제 공급해 주겠다는 건데 28기가 신규 사업자가 잘 등장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동안 아주 여러 번 있었죠. 네, 그런 얘기가. 몇 번이나 네. 있었어요? 우선 제4 이통사 얘기는 이제 과거에 한 7번 정도 있었고 이제 28GHz 사업자를 이제 통신사 말고 다른 데로 모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아, 그렇군요. 네, 초고주파는 그런 3.5기가 그런 저주파 대역과는 달리 멀리 가기가 힘들어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부딪히면은 바로 이제 예.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통신 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B2C보다는 그런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정송해야 되는 그런 B2B라던가 그런 쪽으로 이제 네, 개발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막 저희가 막
그 막 AR 글래스 쓰고 보는 예. 콘서트 이런 것도 없고 뭔가 그런 BM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예, 등장할 수 있을까 다소 의문이고 뭐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는 유력한 요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플랫폼 사업자들인데 예. 네, 금리 환경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수익성 강조하는 와중에 이런 규제나 많은 비용이 드는 통신 사업에 네, 쉽게 진출하려고 할까 조금은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 통신 생각이 사업이라는 게 워낙 그 거대한 장치 네, 산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초기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 초기 투자만큼 또 이 회수를 하려면은 네.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기존 3사가 또 워낙 아성이 단단하고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점이 걸림돌이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통신주 중에서 토픽을 꼽아 주신다면요. 저는 SK텔레콤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SK텔레콤. 통신 3사 중에는 뭐 지금 네. 항상 SK텔레콤이 토픽으로 꼽히는데요. 이게 이유가 어떤 겁니까? 우선 3사가 약간씩 다 처한 상황이 다르긴 한데 SK텔레콤이 3사 중에 이제 유일하게 연초부터 계속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비용 통제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원체 이제 딱 가입자 수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G 가입자 증가 효과나 내지는 뭐 로밍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나 그런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연간 편안한 이익 성장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하반기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역시 3사 중에 가장 높고요. 예. 네. 이 통신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준한 네, 업종이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뭐 주가를 이렇게 갑자기 띄울 만한 모멘텀 같은 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주 친화 정책, 자사주 네. 매입이라든지 배당률을 높인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올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텔레콤이 하반기에 한 1,7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억 정도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예. 8월에 소각해줄 것 같고 그중 일부를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SK텔레콤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SK텔레콤 목표 주가 64,000원으로 이제 리포트를 작성을 했었고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며칠 동안 SKT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IT 섹터로 이제 수급이 쏠린 거와 동시에 이제 T가 이제 FTSE 지수에서 편출되면서 안 그래도 이제 규제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수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 편출된 그런 영향 때문에 되게 조금 많이 빠진 것 같고 근데 이제 6월 말에 그 반기 배당을 해줘서 단기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수급이 일부 있을 것 같고 완전히 좀 편안하게 상승을 하려면 6월 말에 그 통신시장 경쟁 촉진 TF 결과가 나오고 예. 관련 이슈가 조금 해소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최근에 통신주 별로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KT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CEO 공백이 가장 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통신 주가를 결정하는 그런 키 팩터 중에 하나가 이건 배당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인데 사실 공식적으로 약속한 배당 정책 그러니까 별도 순이익의 50%를 배당 재원으로 쓰겠다. 요게 작년까지였어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CEO도 정하고 배당 정책도 새로 공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가지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부 운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최고 결정권자인 CEO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이 그 약간 TF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명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영업의 방향성이라던가 비용 통제라던가 이런 거에 조금 부진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에 또 실적은 또 배당으로 연결되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CEO는 뽑아야 될 거고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감안하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도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상승 여력이? 네, 맞아요. 네. 그래. 자, LG U+는 모바일 성과에서는 우수한 편이었는데 컨센서스가 하회를 했어요. 이거 어떤 배경인 겁니까? 모바일은 좋았는데 비용 통제도 잘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 조금 부진했어요. 그 IPTV라고 이제 예. 통신사가 이제 서비스해주는 유선 TV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직권 해지라고 별로 수익성이 낮은 가입자들을
직접 이제 회사에서 해지해버리는 그런 예. 영향이 있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과거에는 막 분기 10만 명씩 가입자 순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그 케이블 TV 가입자를 많이 끌어와서 그 순증세가 많이 둔화된 모습이고 그럼 알프가 많이 오르냐? 알프도 그렇게 많이씩 오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IPTV 사업이 조금 부진했고 그리고 B2B 사업도 하고 있는데 뭔가를 구축해 준다든가 그런 솔루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일부 매출 인식이 지연되면서 1분기에 전반적으로 모바일을 제외한 타 부분에 탑라인 성장이 조금 부진했다. 그래서 네,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성과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스마트홈이나 기업 인프라 실적 이거 네, 끌어올리는 게 네. 중요하다고 강조를 네, 하셨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LG U 플러스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SKT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에 자사주를 발표를 해줄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지속하는 계속 그 어떻게 자사주를 매입해 줄지에 대한 정책을 말해줄 가능성이 높고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CEO를 새로 선임하고 배당 정책을 새로 만들어 준다던가 내지는 뭐 그 KT는 그 별도 말고 밑에 BC카드라던가 뭐 K뱅크 아니면 예. 스카이라이프 그런 이제 자회사가 엄청 그렇죠. 많은데 경기가 조금 부진하면서 여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턴하면서 뭔가 주목받을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경영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 그런 게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플러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실적을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KT보다 우수한 실적 성장률을 보여줘야지 주목받을 수 그렇죠. 있겠다. 예. 네, 상대적으로 생각을 점유율이 가지고 낮으니까 당연히 좀 퍼포먼스가 뭔가 좋은 걸 보여줘야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하반기에 주가 상승 재료로 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IPTV 잘 올라오는 거 그리고 B2B 부분에서 매출이 잘 올라오는 거를 저는 되게 네,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보고 있습니다. LG U 플러스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저는 이제 리포트에 15,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고요. 딱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텔레콤처럼 유플러스도 반기 배당을 합니다. 텔레콤 분기 배당을 하고 유플러스는 반기 배당을 하는데 예.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확 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딱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6월 배당 수급도 기대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T가 무선에 대한 그 점유율이 가장 큰 만큼 그 규제 리스크를 T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마케팅비가 늘어나면은 가입자가 베이스가 큰 SK텔레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 이제 이동하려는 규제를 해지하려고 유플러스로 이동하려는 수급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주가를 예상을 하고 하반기에 얼마나 유플러스가 안정적으로 잘 오르냐는 네,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뭐 이달 말에 발표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네. TF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들 한번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반기 통신주 전망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김아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